자랑스러운 유산 재발견. 인류는 그냥 살지 않고 삶에 대해 성찰합니다. 성찰에 얻은 결과를 후손에게 전하고 후손이 보완했다 다시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어떤 그 고찰한 정보의 덩어리가 이러한 정보가 누적되어서 있는 것이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철학, 종교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덩어리가 어디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집단의 삶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문명이 발달된 다음에 사라졌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 통제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런 신화, 철학, 역사, 문학이라 하는 덩어리가 대부분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몇 개 들었습니다. 여기서 든 것은 지구상에 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가져왔기 때문에 없어진 것을 말해주는, 과거를 말해주는데 큰 설득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세 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운남성 납서족, 나시족의 동파경이라는 전승입니다. 구전이 동파문자라는 상형문자에서 기록돼서 대단한 큰 덩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쿠무리포라 하는 것은 하와이 왕국의 전승인데 왕국이 망하기 전 끝으로 두 번째 임금이 그것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모불브라고 하는 것은 중앙아메리카 마야 제국, 거기서 알려진 끼체의 전승인데 이것이 원점이 누가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 서바나의 신분에 발견돼서 세상에 번역 알려졌습니다. 동파경 쿠무리포 부분은 그런 전승의 덩어리가 아주 기적적으로 기록에 올라서 구전만으로 있으면 흩어지고 있는데 기록에 올라 있어서 남아 있습니다. 이걸 미뤄볼 때 어떤 민족 집단도 아까 나물 사람들도 고조선 사람들도 흉노의 여러 부족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런 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 이만한 분량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덩어리가 오늘날 관점으로서는 종교로서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철학이라 하기에는 너무 미숙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학이라고 할 때는 기가 막힌 문학입니다. 세계 문학의 보고가 이것이고 세계 문학의 고전은 이것입니다. 세계 문학의 고전이 그리스의 뭐다든가 중국의 시경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의 뭐나 중국의 시경은 이러한 덩어리의 일부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덩어리 전체는 아닙니다. 총체는 아닙니다. 총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희한한 자료. 하나는 중국 운남성에, 하나는 저 하와이에, 하나는 저 중남미에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나도 고찰했지만 이것들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함께 말해야 된다 하는 건 여기서 처음 말합니다. 세계문학사가 시작된 모습을 여기서 봐야 된다. 이제 종교와 문학 역사와 싸움은 그만두고 문학의 역사를 이야기해보자. 문학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덩어리를 가지고 여기서 세계문학이 생겨난 모습을 봐야 합니다. 세계문학사의 서술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유럽 문명권 중심주의에는 엄폐진 고대 그리스의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데 고대 그리스들은 훨씬 나중의 것이고 후대의 것이고 일부의 것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모든 고대 그리스도 이런 총체가 있었겠죠. 자기들이 없어졌어요. 동파경에서 천지가 생겨나고 인류가 나타난 유래를 설명한 대목을 들어봅시다. 혼돈한 시절에 천지가 나누지 않았다가 천지 1월 산천 그 밖에 어떻게 생겨나고 햇빛, 보석, 공기, 소리, 닭과 우리들이 나타나게 됐고 천지를 여는 신인이 있어 햇빛, 보석, 공기, 놀이 따로 나타나고 사람의 선조가 출현했다. 물질이 먼저 나타나고 생명체가 나타난 다음 사람의 선조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저절로 이뤘다 하다가 물질이 생명으로 전환이 저절로 되었다고 하다가 천지를 여는 신인이 개업했다는 것은 후대적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물질이 생명으로 저절로 일어났다고 하다가 창조주가 나중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입니다. 이 글은 1단계 것과 2단계 것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물질의 생명으로 이행이 그려지다가 신의 능력에서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신들의 내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사람으로 내려가면 신의 이야기에서 하나로 내려옵니다. 신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 그 중간에 끼옵니다. 하와이 쿠무리포에서 보면 마우이라는 인물이 신이기도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의 능력을 가지면서도 사람의 장난꾸러기 같은 것이 가지고 있어 신들의 질서를 뒤집어 엎습니다. 남자와 동참하셔도 태어난 아이가 장난꾸러기가 되어 천지를 뒤집어입니다. 장난꾸러기가 돼서 천지를 뒤집어 엎다는 것은 세계의 질서를 뒤집고 새로 창조한다는 이야기되고 사람이 개입해서 자연을 바꿔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난꾸러기 신이고도 인간이기도 한 존재가 어디나 보입니다. 영어에서 이런 사람을 트릭스터라고 그러는데 마우이가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마우이와 태양의 싸움을 누구나 한다. 마우이가 태양을 올가미로 써서 끌어버려서 태양은 겨울이 되고 마우이는 여름이 되었다. 태양마저 올가미를 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간이 개입해서 천지질서를 뒤바꿔 놓는 신화이고 종교이지만은 문학적 상상을 최대한 반려함으로써 신화와 종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인간의 영웅입니다. 영웅이 불량하게 태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른바 영웅의 일생. 이거 그 다음 등장합니다. 물보에서는 쌍둥이 주인공이 아버지가 피살된 후에 할머니가 양육되어서 죽을 고비를 걷다가 하와이의 마우이처럼 말썽꽃을 놓으며 온갖 짓을 마구 흔들고 지하 세계를 소탕해 아버지를 원성하고 승천해서 해와 달이 되었다 합니다. 영웅 이야기의 그 원형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신의 이야기,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장난꾸러기 이야기, 다시 인간인 영웅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3단계가 이 세 자료에서 하나씩 가져옵니다. 첫 자료는 첫째 것만 있고, 둘째 자료는 둘째 것만 있고, 셋째 자료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봅시다. 물질과 생명, 다른 생명과 사람이 이어져 있습니다. 신과 사람도 이어져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세 곳에서 지구상에 아주 멀리 중국 운남성, 하와이, 중남미 너무 멀리 떨어지는 세 곳에서 위대한 유산을 찾아냈어요. 이것들은 서로 영향과 차용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 독립발생이죠. 이런 대동론을 확인하는 소중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창조가 있어 자가 있어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물이 지배자로 창조했다는 차등론은 후대의 장교가 만들어내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역사가 시작됐다 하는 것은 후대의 거짓말을 역사의 시초에 갖다 놓은 조작입니다. 예. 인간이 했는 가장 큰 실수는 신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종교에서는 맞아 죽죠. 예, 문학에서는 장난삼아 해본 소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장난이란 것, 마우이의 장난, 밑에 두 영웅의 장난, 이것이 세계를 형성하고 바꾸어 놓고 전승을 만드는데 지극히 중요하고, 이 장난이란 것은 문학의 소관이고 문학의 속성입니다. 세계문학은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문학의 문학이 아닙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의 문학이 세계문학이라는 거짓말을 타파해야 합니다. 이런 거짓말인지 모르고 계속 이거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 강단이나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뭔 말을 했는지 내가 일일이 모르지만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계속 있어요. 세계를 제패하는 이념인 차등론을 거부하고 논파하는 수많은 민족의 문학이 세계문학입니다. 애초에 대등론의 세계였어요, 문학은. 또 다시 차등론을 격파하는 게 문학의 사명입니다.
인류가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대동론을 계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이제 세계문학은 임무로 합니다.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차등론을 주장하는 강자를 대변하는 하수인 노릇하는, 자기가 하수인지도 모르고 그게 옳은 이야기인 줄, 유식한 이야기인 줄 하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편으로는 역겹고 한편으로는 가여워요. 그러나 막 격분하고 나무랄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이냐를 말해줘서 깨우쳐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고 이 강의를 하고 이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서 차등론을 내세우는 강자의 하수인 노릇하는 가여운 사람들이 조그만 반성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유식한 척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부한 내동의 풍조를 조금이라도 청소하고 싶은 생각 간절합니다. 자, 여기서 토론합시다.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선생님께서 드신 예증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드신 예증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령 이제 저희들이 이런 관점을 택하게 되면 소위 그리스 신화들을 다시 뒤집어 볼 수가 있죠. 예, 그리스 신화고 모든 신화는 후대적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거 있죠. 신화, 종교, 역사, 문학의 이 총체적 얽힘이 있잖아요. 이 덩어리에서 빠져나오면 나중 가요. 이것이 원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 예정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인류의 문학의 창조는 또는 문화의 창조는 다 이런 양상으로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우연히 기록에 올랐기 때문에 그 구전을 온전하게 전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원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공통점이 이것이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져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그게 뭐 제대로 안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운남성에 많은 구전 자료가 있지만은 그것이 동파 문자로 기록되어 동파경으로 됨으로써 상당히 폭넓게 이렇게 정착됐어요. 나머지도 구전으로는 좋은데 구전되는 도움에 상당히 축약되거나 위축됐을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시작되고 머리가 띵할 정도로 말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편견, 유식을 깨려면 처음에 머리를 꽝 때려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하나 더 차근차근 따져나가요. 오늘 여기까지 한 얘기가 대단히 급격하고 과격해요. 말하자면 도노하게 하고 이제 점수를 합니다. 선생님, 초창기에 발표하신 이론들이 특히 이제 갈래론 이런 것들이 교수를 설정해 주는 충격이 대단했고 저항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국에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도 다 받아들여지는 학계의 정설이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거보다 더한 충격적인 그러니까 자꾸 이게 논의가 진전되면 좀 더 근본적인 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했는 이야기 그냥 계속 되풀이하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는가 되풀이하지만은 모르는 사람 있더라도 나는 나가고 또 나가요. 여기 이제 이거 다 나갔느냐 아니요. 다음에 하는 역사의 선후 역전이란 거 거기서는 또 더 나가요. 그런 말이에요. 역사에 그 환단고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사에는 그
역사로 취급도 안 한단 말입니다. 환단고기는 완전히 조작이요. 왜 조작이냐면 어차피 조작은 둘 다 똑같거든요. 그 안호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뭐 초대 문교부장 하는데 환단고기의 맹렬한 신봉자고 우리나라 그 단군을 가장 떠받드는 사람인데 북한의 김일성하고 단군 떠받드는 거 같이 손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난 게 선생님 환단고기의 원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다 그래. 환단고기를 주장하려면 환단고기의 원본을 서지학적인 검토로 문화재를 지정하는 게 선결 과제일 것입니다. 환단고기의 한문 필사본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환단고기는 80년대 일본에서 출판된 게 제일 처음입니다. 일본에 출판된 게 처음이야. 그거를 정신문화영은 도서관에 전달식을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그런 전달식을 한 예도 없고 안 한다. 전달식을 하면 그걸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환단고기는 일본에서 80년대 출판된 게 최초입니다. 고본이 없어요. 그러면 일제가 우리의 문헌을 다 뒤져서 모든 것을 소각해서 환단고기를 다 없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일제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예, 환단고기가 오래된 책이면 어딘가나 고본이 있어야 되고 필사본이 한 개도 없어요. 예, 지어낸 책입니다. 지어낸 책이요. 지어낸 시기도 80년대예요. 환단고기 그래서 일본에서 출판해서 그걸 가져왔어요. 마치 일본에는 그 원본이 있는 것처럼 환단고기뿐 아니라 그 뭐죠 신라 그거 예? 화랑세기. 예, 화랑세기도 일본의 원본이 있어서 온 것처럼 됐잖아요. 내가 동경대 갔을 때 동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에 다케다라고 하는 한국 고대사를 전공하는 일본인 노 교수가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에 그 책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다케다 교수가 그 책의 일본어 원본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어요. 일본 사람은 잘 안 보여주는 게 특징이요. 그러나 동경대학의 조선 고대사를 전공하는 교수가 한테 안 보여주는 뭐 없어요. 그 사람이 끝내 찾아내보니까 없는 책입니다. 그것도 원본에 실체가 없어요. 모두 일본에서 그게 출판되고 가져왔다는 것은 일본에는 우리 고수를 많이 가져가서 됐으리라고 하는 사람들 추천인데 그것도 없어요. 옛날에 고조선 시대에 지금 동파경이나 쿠무리프와 뽀불부 같은 신화, 역사, 문학에 이런 총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이요. 있었지만은 없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역사의 연대가 뭐 만년이다. 이런 데서는 역사의 연대를 오늘날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전혀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환단고기가 우리 역사의 연대가 굉장히 오래된다. 강력이 아주 넓다. 예, 이런 전승의 총체는 역사가 오래됐다든가 강력이 넓다든가 하는 개념은 없어요. 역사가 오래됐다, 강력이 넓다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생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환단고기를 소설로 쓰면 소설로 써도 거기에 두 가지 생각. 연대가 오래되고 강력이 넓다는 것은 역사의 진실과는 극히 거리가 먼 오늘날의 패권주의, 대국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아무리 역사가 오래돼도 중국보다 오래되지 않아요. 강력이 아무리 넓어도 중국보다 넓지 않아요. 개구리가 황소하고 크게 시합하다가 배를 불러가다가 개구리가 배가 터졌다는 우화처럼 중국과 나이 많기, 덩치 크기 시합하는 것은 진실로 어리석어요. 환단고기는 중국보다 나이가 많다, 덩치가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근대인의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죠. 나이가 많다 등장. 유구의 역사서도
유구의 역사는 만년의 역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8세기에서는 유구의 역사도 이미. 근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 역사 오래됐다, 강력이 넓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강력이 넓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강력이 넓어서. 그 시대에 우리가 유라대제를 호령했다. 아니, 무슨 수로 유라시아 대를 왕래하는 교통편이 있으며 그걸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교통편이 있고 행정력이 미칠 때 넓은 영토가 필요하지. 옛날에는 넓은 영토라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힘이 세서 남을 복속했다. 동파경, 구무리법, 부풀려 이런 생각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근대인의 근대인도 아니고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는 사람이 일본 제국주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본던 것이 수없이 많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역사가 오래고 더 큰 강력을 지배했다. 옛날 우리가 넓은 강력을 호령했으면 일본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침공지하고 동아시아를 호령하는 것이 조금도 나쁘지 않아요. 내로남불이라는 요새 말대로. 일본이 하면 잘못되고 우리가 하면 훌륭하다. 이런 돈 보일 수 없어요.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관점을 다 추인해주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안우상 선생은 어떤 계기 때문에 그런 그 양반하고 내하고 둘 다 정문연의 강사였어요. 그래서 같은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방배동에 그런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태워가지고 같이 가고 나 같이 오고 거기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가 점령에 몰아서 음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고서를 서지학적으로 문화재를 지정하는 일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다 그래. 자기도 본 적이 없다 그래. 그렇게 사실적으로 사실대로 어.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죠. 자기 본 적이 없다 그래. 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데도 있단 말이 없어. 일본서 인수한 거 그게 원본입니다. 그걸로 전달식을 한다 그랬어요. 그분이요? 아니요. 그걸 출판하는 사람들이 정문론 도서관에 전달식을 한다고. 오치만적으로 그걸 전달식을 하면 그걸로 뉴스화해가지고 세상을 하려는데 아니 도대체 책을 기증하고 전달식을 하는 전례도 없고 그 책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달식이냐고 그래서 일축해버렸어요. 전달식이 뭐냐? 책 전달식이. 조작입니다. 이제 선생님,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손님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선생님이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손님은 보면 이제 서구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온 것이 하나의 역병이고 손님이 와가지고 나라를 역사를 이렇게 우리 역사를 망쳤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조정란 이제 토역산맥에서 보면 그 나오는 정한섭이나 등장인물들이 전부 우리가 이제 최근세사를 보는 관점을 다른 그 말하자면 서정 관점으로 하면 대등록 민중 관점에서 이제 확 뒤집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국수주의, 민족주의의 관점은 남의 차등론을 뒤집어서 우리의 차등론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 민족은 신성한 민족이다. 신성한 민족이다. 예. 우리 민족은 신성한 민족이고 우월한 민족이고 우수한 민족이다 하는 것은 새로운 차등론입니다. 차등론은 부당합니다. 신성한 민족만 자주 독립을 유지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모든 민족은 다 독립을 누려야 됩니다. 환단고기 이야기하기 전에 대종교가 사상자를 휩쓸었어요. 사단교에 의한 대종교의 연장선. 대종교는 우리 민족은 신성한 민족이다 그래요. 한용운은 말했어요. 자유는 모든 사람, 만물과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존재 양상이고 다. 한용운은 차등론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주 독립을 누려야 된다 그랬지
우리는 신성한 민족이니까 독립을 유지해야 되고 또 남을 지배해야 된다. 우리는 신성한 민족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남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은 일본은 신성한 민족이므로 남을 지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어만 바꿔놓은 겁니다. 주어만 바꿨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코스모폴리타니즘하고는 어떻게 세계주의, 세계동포주의하고는 어떻게? 예, 세계 동포주의는 세계 모든 사람은 대등하다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대등 모든 되는 거 잘나고 못난 게 없고 대등하다는 뭐냐? 이쪽이 잘났으면 저게 못났고 이게 못났으면 저게 잘나요. 그렇죠? 다 잘난 사람 없어요. 다 잘난 사람. 우리 초등학교 동창 40명이 모였는데 어떤 친구가 일어서서 누구는 1학년 몇 반, 누구는 2학년 몇 반, 그 3명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그냥 깜짝 놀라서 자빠졌어. 야, 참으로 유식하구나. 그런데 다시, 글쎄, 그거 알아서 뭐 하는가? 사람이 머릿속에 아는 총량은 일정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걸 알거나 저걸 알거나지. 사람은 이걸 잘하면 저걸 못하고 저걸 잘하면 이걸 못해. 결국 다 대등해요. 우수한 민족, 우월한 사람 없어요. 머리를 적당히 무식해서 머리를 조금 비워두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죠. 머리에다 뭘 꽉 채우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차등론에 입각한 모든 사고는 자기중심주의와 패권주의로 기울어져요. 패권주의를 벗어나려면 대등론을 택해야 돼요. 차등론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틀렸어요. 오늘날의 차등론을 가지고 이런 식의 역사를 재단하고 우리 민족은 우월한 민족이다, 신성한 민족이다 하는 이야기는 형편없는 거짓말일 뿐 아니라 극히 해로워요. 우리가 신성한 민족, 우월 민족 하려면 약한 놈 하나 쳐야 돼요.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한테 얻어맞을 약한 놈 없어요. 일본은 조선을 쳐서 그걸 입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을 쳐서 그걸 입증하겠나? 일본을 친다는 거 망상입니다. 거기서 근본적인 차질이 있는 것을 역사학이 바로잡을 수는 없어요. 역사학은 차등론에 자기 발이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고 있어요. 예, 문학이 대등론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문학이 그런 것을 시정해야 돼요.